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 발전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 발전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오늘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이동준 사무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일단 지속 가능 발전 이제는 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먼저 이 협의회가 언제 만들어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부터 짚고 가보면 어떨까요? 네,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지방의제 20일을 권고하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중후반에 각 지역에서 지방의제 20일 추진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창립한 지역의 협의회들이 모여서 2000년에 지방의제 20일 전국협의회를 창립했는데요. 네. 그곳이 바로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었고 2007년부터 명칭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유엔의 권고에 따라서 전 인류의 공생을 위해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는 슬로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지역협의회들의 연맹체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단위 지속가능발전 정책과 제도의 선진화를 제안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지역협의회의 연맹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자체별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현황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모든 지자체에 다 있는 건 아닙니다. 17개 광역시도는 모두 있고요. 기초시군에는 21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거나 또 중단되거나 하는 곳들이 종종 있어서요. 네.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충남 지역에는 14개 협의회가 있는 셈입니다. 15개 기초시군 중에 13군데 기초시군이 있고요. 충남 광역까지 합치면 14개 협의회가 있는 셈이죠. 그래요. 근데 사실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인류 공동의 목표라고 하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유엔에서 2015년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에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자체별로도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있어야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그 모든 지자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이기 때문에. 앵커 말씀대로 2015년에 유엔에서 192개국 만장일치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DGs 17가지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네. 2030년까지 달성하지 않으면 지구 공동체의 운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에 한국형 SDGs, KSDGs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충남 당진에서는 한 해 앞서서 2017년에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네. 지자체별로 미리 만들기도 했고 전후로 만들어졌는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2022년에 시행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앵커에서 앞에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거에 따르자면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과 추진 체계를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그 속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포함되게 되어 있곤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지역 실정에 맞게 별도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관련 법령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2007년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2010년에 발전법으로 또 바뀌었죠. 그리고 2022년에 다시 기본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12년 만에 일반법에서 기본법으로 격상이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기본 원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년을 단위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또 5년마다 재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책임관도 지정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예전에 국가지속가능발전 업무가 환경부에 있다가 지금은 국무조정실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저희 협의회랑 관련해서는 제26조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 단체의 국내외 활동에 대해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긴 한데요. 지역지속협처럼 전국지속협이 중앙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 연맹체 추진 사업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전국지속협에서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회라는 것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가 이제 26년째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우수한 활동들을 공모전을 통해서, 우수 사례 공모전을 통해서 선별을 해서 이 대회에서 시상식을 하고 합니다. 네. 2박 3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충남 지역에서는 2017년 아산에서 한번 했고요. 지지난해 2022년에는 보령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 보령에서 개최할 당시에 그 충청남도를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만들겠노라고 김태흠 도지사께서 또 인사 말씀하셨고요. 또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 협의회인 이클레이의 진호 반백인 사무총장이 직접 내한을 했습니다. 보령까지. 네. 그렇게 해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도전이라는 라운드 테이블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세계가 충청남도를 주목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속가능발전 공모전은 지역별 실천 활동 중에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널리 알리고 시상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요. 충남 서천군에서 2022년도 보령에서 할 때 충남 서천군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의 메카 지역 충청남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제 협력을 포함해서 국내에서도 협력하는 기관 단체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대외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이 유엔에서 주창한 인류 공동의 과제이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런 곳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고요. 전국 지속가능발전예비회 자체가 유엔 에코속 자문 지위를 갖고 있는데요. 네. 거버넌스 기구 중에서는 민간 기구에서 좀 특이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기관들과의 협력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한국지속가능 캠퍼스협회, 한국지속가능발전 청년협의체, 또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등 이 자리에서 모두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관 단체들과 네트워크를 다각화하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 대회도 이런 기관 단체들과 공동으로 주관하고 협력해서 준비하고 추진합니다. 네. 근데요, 사무총장님, 사실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용어가 많은 분들에게 조금 익숙해지긴 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지속 가능 발전이 들어간 기관명만 들으면 비슷비슷해서 시민들이 조금은 이제 헷갈려하는 그런 구분하기 좀 힘든 그런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관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은 오히려 지속가능 발전을 좀 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회, 센터, 청년협의체, 지방정부협의회 앞에 지속가능 발전을 생략하면 주체들이 더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인 예로는 지속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한 네트워크 활동 중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전국지속협의 역할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2009년부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한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국지속협의 사무총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을 하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그 2011년부터는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인류의 미래가 위협하는 기후 위기와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확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어제 제가 그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그만큼 지속가능 발전 교육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내용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한국위원회 위원 위촉도 교육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해 주신 2022년부터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8조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해서 학교 교육도 강화해야 하고 또 평생교육과 통합 연계한 교육의 확대를 하도록 조항으로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한 교육 홍보 활동도 강화해야 하는데요. 공영방송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방송도 충청남도와 지속가능 발전 관련 프로그램들을 좀 제작, 방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사실 또 이 지속 가능 발전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국회나 또 지방의회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게 이제 전 인류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이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기본법에 따라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또 제도 개선이나 예산 편성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국회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연구 모임이 국회의원들 모이셔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지방의회는 여러 곳에서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아니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연구 모임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이하경 부의장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국회 미등록 연구 모임이 구성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달 중에 첫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충청남도 의회는 상반기에는 공식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연구 모임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제 원 구성이 최근에 되었으니까 하반기에는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행정과 의회가 합을 잘 맞춰 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국회나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관심도 또 참여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들이 함께하는 장치도 잘 마련이 돼 있는지요? 네, 기본법이나 기본조례처럼 제도가 좀 마련되어 있기는 한데요. 각 분야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께서 체감하기엔 다소 홍보가 좀 미흡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17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 13번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거의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천 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뭐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에너지의 날 이런 날 지자체와 또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홍보 활동, 민관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십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나 폭우 같은 재난은 뭐 최근에도 누구나 좀 체감하는 위기이고 뉴스로도 종종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천변길을 걸으면서 주변에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라든지 아니면 우유팩이나 아이스팩,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으는 거, 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거, 그 밖에도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실천 활동들은 비교적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번 참여해 보신 분들은 다음에 또 언제 하느냐고 찾으실 정도로 관심과 호응이 높은데요. 네. 충남 당진의 지구의 날 행사 천변길 걷기도 1000명 이상이 모이고요. 대구에도 제가 가봤더니 1500명 정도 모이고 이렇게 지역별로 1000명 이상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요. 이런 확산을 위해서 계속 더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점차 관심도 더 높아지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사실 계속해서 이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홍보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할 텐데 전국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나 충남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는 좀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시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전국지속협 차원에서는 이미 갖추어진 제도, 기본법에 따라서 국가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요. 구성 중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늦어지면 저희가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요청도 하고 있고요. 또 시민사회나 국회와도 네트워크를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충남지속협이나 지방에 있는 지속협들은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 사업을 더 다양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됩니다. 의미도 있고 재미도 더하는 내용으로 접근해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행정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전국협의회는 중앙정부 중에 국무조정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법에서 지정한 책임관이 국무조정실 내에 재정금융정책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 2주 전인가 제가 재정금융정책관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요청이 있으셔서 찾아와 달라고 해서 네. 국무조정실에 가서 만났는데 여러 가지 민간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활동들에 대해서 경청을 해주셨고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듣고 협력해서 할 사업이 있으면 앞으로 더 많이 협력하자라는 회신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 구체적으로 뭐 만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되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있지만 국가에서만 한다고 지속가능발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어서 네.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만남을 가졌던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좀 긴밀하게 협력이 되고 있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환경정책과 환경부서에서 주무부서를 담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속협들이요. 그런데 기본법을 필두로 전후로 해서 기획과나 총괄부서로 옮겨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균형발전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조금 다른 점이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보조금에 대한 지도 감독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균형발전과에서 충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할 텐데 이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역마다 있다 보니까 지역마다 지속가능발전 시민대학 아니면 지속가능발전 시민학교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교육, 즉 ESD라고 이제 약칭을 하는데요. 이 교육도 필요하고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가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실천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ESDGs 두 가지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시기를 정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 수강생 모집을 하는데 지역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나 아니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의를 하시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연락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더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무더위와 장마, 예전과 다른 일기 변화만 보더라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온 인류가 실천하는 올림픽 정신을 담은 새마을 운동처럼 지속가능 발전 운동으로 멀리 널리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지속가능한 충청남도에서 다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 우리 모두의 노력이 더해졌을 때 실현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